정진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진호 지원입니다. 요즘에 또 제가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많은 것으로 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한테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하나하나 좀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도 아닌데 시온까지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의정부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님의 비서로 의정부와 인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 의원님께서 지역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치에 반영하게끔 하는 좀 역할을 맡기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가까워졌고 또 애정이 또 생깁니다. 이럴 바엔 아예 이사를 오자 해가지고 제가 비서 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좀 살고 있습니다. 좀 발로 뛰고 또 이제 뭐 의견 수렴해서 전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금 좋게 받으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좀 젊은 애가 빠릿빠릿하게 잘한다 뭐 이런 좀 평가, 좋은 평가 해주셔서 이렇게 시의원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왔다 정진호! 학생운동을 할 나이는 아닌데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냐. 사실 제가 그 학생운동이 한풀 꺾였을 때 이제 대학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4.19가 1세대라고 하고 60항쟁을 2세대라고 하면은 제가 아마 3세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세월호가 침몰을 했고 그 희생자 선생님 중 한 분이 저희 학교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그런 정부의 모습에 정말 좀 분노를 했고,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 도대체 누가 바로잡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생겨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소노동자 문제를 포함해서 정부가 모른 척하고 또 정치가 등을 돌린 문제, 이런 것이 함께 시민사회, 정당과 연대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억울하고 아픈데 정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또 억울하고 아픈 걸 보면은 좀 참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정치와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된다! 의정부 뭐가 좋아요? 계속 의정부에 살 건가요? 지금까지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되는 게 없는 도시다 이런 의견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되는 도시라고, 앞으로 뜨는 도시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의정부에는 또 자원이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서울과 생활권도 가깝고, 그 다음에 요즘 대기업 본사들이 이전하는 데를 보면은 도심 한복판보다는 이렇게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곳에 이전을 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또 저희가 산과 하천으로 둘러싼 분지형 도시에다가 어디서나 이제 10분 안에 천을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 이점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리면은 이 도시가 반드시 경쟁력 있는 도시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한테 필요한 거는 1조 4,829억 원 정도 되는 이 재정을 어느 곳에 전략적으로 제대로 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까이 보고 대충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전략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편하게 살 것인지, 그리고 의정부시가 어떻게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교육이나 등등의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잘 짜서 재정 운용을 하면은 반드시 되는 도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된다! 의정부 선장을 바꾸면 우리 의정부 됩니다. 왔다 된다! 의정부 살면서 짜증나는 일이 없나요? 무엇보다도 약간 균형 발전? 이 동서 간의 격차?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 그런 게 좀 문제가 제가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서부 흥선권역 쪽 뭐 이런 데는 경전철 연장하겠다 하는데 뭐 수년째 되지도 않고 뭐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동부 쪽 이제 뭐 고산이라든지 거기는 참 살기는 좋은데 뭐 철도 인프라 이런 게 없어서 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이제는 그냥 당장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전철 연장되는 거 8호선 연장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노선은 더 늘리고 신규 노선은 더 추가를 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버스를 왕창 늘려서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교통 문제 반드시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게 경전철 연장하는 것보다 8호선 뚫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싸거든요. 저한테 맡기면 그냥 순식간에 속도전으로 처리할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정진호, 정치하면 술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 어떻게 하는지. 요즘은 사실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술을 더 많이 먹는 분위기 아니고요. 또 강요도 안 합니다. 저한테만 강요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논의를 하는데 사실 맑은 정신에 해야지 흐릿한 정신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대부분 약간 좀 점심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는 일주일에 2번 이상 꼭 헬스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풋살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왔다 정진호 튼튼합니다. 튼튼해야 일을 2배로 잘하겠죠. 정진호! 정치하는 사람들 원래 뻥 세다고 하는데 본인의 뻥 지수는 10점 만점에 얼마? 보통 말하면서 숫자나 통계 안 나오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둥글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뻥이 셉니다. 그리고 또 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피드백도 안 해주다가 그러다가 스위치 좀 조용히 가만히 있고 바뀌고 뭐 그래서 뭐 정치인들 뻥이 세다 이런 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근거를 가지고 항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계와 숫자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또 이제 막 무한한 그런 권한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그 대신 이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건 되니까 이런 거 꼭 하겠다 이렇게 피드백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강점 항상 AS 서비스 항상 피드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되고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해서 속도전 저의 뻥 지수를 0점으로 빵점으로 이제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입니다. 왔다 정진호! 정진호는 땡땡땡이다. 땡땡땡을 채워 넣는다면 조금 어감이 별로 그런데 악바리 이게 제 대학교 은사님이 저한테 해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를 포착하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놈이다. 저는 사실 묵은 과제들 귀찮아서 또 이해가 막 얽히설키 돼 있어서 제쳐놓은 문제 이런 거 해결했을 때 정말 큰 쾌감과 보람을 좀 느낍니다. 몇십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호동초등학교 앞에 뭐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원도봉산 불법 건축물 해체, 그리고 수십 년간 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악착같이 악바리로 붙어서 해결했습니다. 근데 좀 악바리라는 어감이 별로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좀 없을까요? 된다! 의정부! 짜증나고 열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조금 웃기긴 한데요. 말을 확 줄이고 조용히 집으로 갑니다. 사실 짜증나고 좀 열받을 때 이제 감정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실수할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저는 최대한 말 확 줄이고 조용하게 집으로 갑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 지는 거기도 하거든요. 우리 시 또 안 그래도 지방세도 474억 원 있는데 그런 거 빚지면 안 되겠죠. 왔다 된다! 시의원 그게 뭐 필요하냐?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이 이제 한 명인데 그거를 견제하는 사람이 13명이나 된다. 그럼 시장의 어떤 권한의 크기가 이게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에 또 시장님이 함께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수를 보면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사실 구조적으로 공무원들께서 안 이혼하는 나라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문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회의 역할인 것이죠. 시의원들 권한이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국회랑 이제 비슷하게 같은 의회긴 하지만 뭐 국회와는 전혀 다르게 지원도 많이 없고 인사권도 독립도 안 돼 있고 예산권도 그렇고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의회의 지방의회 권한을 더 늘려주시면 책임성도 높아지고 의원들도 이제 정책적인 인력들 같이 보좌할 수 있는 인력도 많아지면은 좀 더 시의회 수준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은 시정에 더 잘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국회 법률에서 지방의회법 이런 거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꼭 조직권, 인사권, 감사권, 예산권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호 제일 젊은 의원인데 다른 정치인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속도? 빠른 대처랑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그게 좀 저의 강점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유연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잘 지내고 또 여야 없이도 잘 지내고 또 약간 제가 또 은근 여러분들 맨날 그 제가 상임위 하는 것만 보셔서 굉장히 날카롭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조금 유쾌하고 또 약간 애교가 있습니다. 또 제가 집안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태도 그 다음에 빠른 습득 능력 그리고 빠른 실천 이런 것을 통해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저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출신이어서 또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그래도 좀 더 알지 않을까 싶고요. 시 공무원들과 약간 터울 없이 또 제가 또 젊다 보니까 시 공무원들 저에게 굉장히 편하게 말씀 주시고 이러거든요. 그런 게 아마 저의 강점이어서 정진호의 속도전의 비결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진호! 시의원 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망월사역 4번 출구에 내리시면 정말 상정벽해 하고 있거든요.
8월 말에 이제 다 공사 끝났는데 아마 원도봉산 진입로 개선 사업 그게 저한테 가장 의미가 깊고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 후보군에 들어 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시는 상인들과 주변에 사는 시민들과 함께 저희가 직접 그 시장님한테 이곳의 경쟁력을 막 설명하면서 후보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후보가 이제 또 그래서 추가적으로 선정이 됐고 저희가 이제 여러 번 한 1, 2년 정도 걸쳐서 그걸 어떻게 바꿀까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주민들은 갑자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소음 문제, 뭐 공해 뭐 등등의 문제가 많잖아요. 저희는 그 모든 기획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하나를 어떤 모양으로 할지, 나무 수종을 어떤 걸로 할지 해서 주민 참여 회의를 제가 계속 참여하고 시민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설계자가 시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뜻이 깊고 무엇보다도 사전에 갈등 관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가장 늦게 후보군에 대고 가장 늦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장 빠르게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적인 게 빠른 것 같습니다. 왔다 정진호! 선배 정치인과 관계가 좋으세요. 선배 정치인들이 많이 끌어주었나요? 네,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많이 예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젊은 거에 어떤 장점도 있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잖아요. 저보다 경험 많고 경륜이 있으신 선배님들의 어떤 그 연륜에서 나오는 중요한 꿀팁들 그런 거 많이 주셔서 제가 그거 많이 듣고 실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저도 좋고 이제 선배님들도 이렇게 말했을 때 좀 들으니까 논의가 되니까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는 더 제가 상임위에서 혼자 남자 그래서 더 예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원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된다 의정부! 요즘 의정부시 재정 문제 가지고 날카롭게 비판하던데 뭐가 문제인가요? 시 자료에서 보면 나오지만 1293억 원 돈 남았는데 이제 돈 없다고 하면서 뭐 임금 삭감하고 복지 폐지하고 문화예산 이런 거 삶에 꼭 필요한 것들 다 이제 좀 폐지를 하고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 남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웃긴 것 같습니다. 얼마 남았는지 파악 못하는데 빚은 내고 얼마 남았는지 파악 못하는데 삭감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명확하게 얼마가 남았고 그래서 얼마를 빌려야 되고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의정부의 큰 문제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전략이 없다. 그냥 살림살이 능력이 없다. 이거를 계속 문제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또 금리도 그렇게 높은 데에서 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왔다 된다! 시장 선거 나갈 거죠. 슬로건이 뭔가요? 좀 예민한 질문.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민분들께서 좀 기회를 저에게 혹시 주신다면 이번 기회로 의정부를 싹 다 리셋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제 젊음을 바쳐서 최선을 한번 다해볼 예정입니다. 슬로건은 왔다 정진호 된다 의정부 이걸로 할까 고민 중입니다. 정진호 시장에 나서기에는 너무 젊은 거 아니냐? 젊죠. 그런데 젊으니까 혁신을 만듭니다. 의정부는 사실 관행, 관례, 해오던 대로 해오는 게 아니라 강력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재정자료도 31개 시군 중에 31이잖아요. 꼴등이잖아요. 지금 해오던 대로 계속 가면 계속 꼴등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혁신이 필요한 거죠. 너무 젊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스즈키 나오미치라는 홋카이도 도지사가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 재선 도지사인데요. 원래 홋카이도에 있는 유바리라는 이 시의 시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바리시는 파산 신고까지 한 재정 파탄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 나오미치가 여기를 이사 와서 30살에 시장으로 당선되고 강력한 재정 개혁을 했고 도시가 다시 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유바리 시장을 한 번 더 하고 지금은 홋카이도 도지사가 되어서 재선 도지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유럽권을 가보면 30대가 지금 총리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또 최근 뉴욕 시장 후보가 30대가 공천이 되었죠. 젊으니까 바꿀 수 있고 젊으니까 혁신할 수 있습니다. 정진호! 시민들이 재정 문제에 관심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좋은 방법이 있나요? 시민분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행정과 정치가 자신들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서 관심이 없도록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최대한 쉽고 제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새로운 시민 재정
플랫폼 현재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예산 낭비도 신고하고 그 다음에 예산 사업을 또 제안하고 또 주다가 삭감해버린 사업을 신고해서 의정부의 재정을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플랫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시민분들이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제대로 쓰이는데 함께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왔다 정진호! 의정부가 꼴등했다고 비판하던데 뭘 꼴등했다라는 건가요? 재정 꼴등, 소통 꼴등입니다. 행정안전부 2024년 재정자주도 보면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꼴등이 31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또 평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도 제일 낮은 꼴등, 마등급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아예 발표한 내용이고요. 팩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꼴등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된다! 의정부! 관심 가지고 있는 현안 중요한 거 3개는 교육, 일자리, 교통 이렇게 3가지 뽑습니다. 지금 의정부 인구 이동이나 뭐 등등의 것들 봐도 의정부 허리가 밀렸습니다. 2030은 일자리 찾아서 의정부 밖으로 떠나고 있고요. 4050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뭐 양주, 옥정, 상계동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경쟁력이 없어서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이 이주 대행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교육 분야에 강점을 둔 어떤 시가 직접 책임지는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산업 관련해서도 전략적으로 좀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남들 다 하는 반도체, AI 등등 다 얘기를 해도 우리 지역과 맞지 않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산업이 목소리 크다고 해서 유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거 필요하고요. 제가 또 곧 출판 기념회 할 건데요. 그때 와서 제 해법을 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왔다 된다! 의정부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아마도 의정부 원도심과 금호동 일대 이런 데일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정비가 굉장히 시급한 지역이나 규모가 작아서 사업성 확보가 안 돼서 재개발 힘든 곳? 그런 곳에는 되게 유연하게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재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좀 낙후되고 좀 그렇다 정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계속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추후에는 실제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에 그 유연한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했을 때 그 분담금 때문에 의정부 밖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런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시유지나 또 비군 반환공여지 일부를 활용해서 교환 형식으로 하는 재개발 방법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떠나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식 도시개발 전면 중단하고 새로운 방법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정진호, 의정부를 바꾸려면 뭐를 제일 먼저 바꿔야 할까요? 시장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장의 단독 권한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재정의 흐름을 보면은 진짜 그까이 거고 대충 관례대로 하면요. 지금 저희 꼴등이잖아요. 계속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를 계속 가난하게 하는 이 무능이 재정을 꼴등으로 만들고 또 저발전 그리고 약간 우리가 될까? 이런 의구심에 빠뜨리게 된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공무원, 재정 반드시 확실하게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왔다 정진호, 된다 의정부 함께 해주시죠. 정진호, 역대 시장들의 성과를 평가해 본 적이 있나요? 무엇을 했다는 이제 시장님들이 잘 홍보를 하시니까 평가할 때 무엇을 안 했는지, 약속하고 뭐를 못 지켰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의정부시 재정 반토막, 미래가 없다면서 이제 뭐 2009년 기준 21이라고 했는데요. 이후에는 의정부가 더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명확하게 못 지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 시장님을 평가해 보면 1년도 안 남았는데 뭐 CRC를 디자인 캠퍼스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보면 또 뭐 AI랑 미디어 콘텐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순환 트램 놓겠다, 뭐 스포츠 타운 만들겠다, 바이오 첨단 의료단 조성하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큰 행정 권한과 예산 권한을 가지면서 오히려 한 게 뭘까 이런 약간 궁금이 생깁니다. 아까 질문 중에 뻥지수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좀 뻥 크게 칠수록 시장 되는 건가요? 왔다 정진호! 역대 시장과 다른 시장이 될 자신이 있나요?
사실 그 시장이라는 권한이 이제 예산권도 단독으로 갖고 있고 한 2,000명 되는 인사권도 모두 시장의 좀 단독 권한이어서 사실 되게 제왕적입니다. 사실 시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못 가고 있는지 제일 잘 알고 제일 빠르게 아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그분들이 옳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의 한 부서로 잘못된 시정에 경고를 하는 레드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의정부,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의 이름이 일단 의정부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관원 이런 걸 썼습니까? 조선시대에 사관원이라는 부처가 있었는데요. 하는 행위에 대해서 옳지 않음을 글을 써서 논박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익명이든 실명이든 잘못된 시정에 빠르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시청의 한 부서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제대로 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된다! 의정부! 의정부시에 가장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바꿀 수 있고 최고의 대시가 될 수 있다. 라는 인식의 변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혁신적이고 추진력 있는 시장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 모두가 그래 저런 시장이 있는데 우리 의정부가 최고의 도시로 다시 될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1등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 가지시고 또 함께 힘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된다 의정부! 이걸 시민 모두와 함께 외쳐야 됩니다. 왔다 된다! 의정부가 원래 교육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죽었죠. 살릴 방법은 우리 도시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가니까 이 교육만큼은 확실하게 챙기더라, 이런 게 좀 있어야지 도시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영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또 예전에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미군들과 뭐 CIC 가서 같이 바베큐 파티도 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미국과 교류했던 그런 도시니까 긍정적으로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만큼은 꼭 의정부 시장이 직접 챙기는 도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밸런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야근 3번, 일주일에 회식 3번. 야근 3번. 저는 뭔가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 해결하는 거 전제로 야근 3번. 발언 기회 1분 받기, 10분 동안 듣기만 하기. 10분 동안 듣기만 하기. 저는 뭔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 문제의식 이런 거 말씀하시면은 순간적으로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연설 중 휴대폰 벨소리 울리기, 연설 중 눈물 흘리기. 벨소리 울리기. 제가 예전에 발언하다가 울컥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좋은데 뒤에 할 말이 기억이 안 나서 까먹은 적 그때 있었습니다. 법안 1개 통과시키기, 법안 100개 발의하기. 이거는 무조건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100가지의 말보다 한 가지의 실천이, 그리고 한 가지의 확실한 변화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일 1 인터뷰하기, 1일 5 행사 가기. 1일 1 인터뷰하기. 제가 또 요즘에 시민 100인 인터뷰 이런 거 하면서 시민분들이랑 대화 정말 깊숙하게 한 40분씩 이렇게 1대1로 나누거든요. 느끼는 게 많고 또 해결해야 될 거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행사 가는 거 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보다는 뭔가 보여주기식, 얼굴 알리기식으로 정치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칭찬 100개 듣기, 쓴소리 100개 듣기. 쓴소리 100개 듣기. 이게 칭찬 100개 되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직접 칭찬을 이렇게 앞에서 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볼 때마다 쓴소리 하시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세금 10배 내고 지역 발전, 세금 100배 줄이고 지역 침체. 세금 10배 내고 지역 성장. 10배 받아서 제대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고 투자해서 100배로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금 더 걷고 훨씬 더 성장해서 다시 나눠드리는 거,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 하자면? 5글자. 왔다 정진호. 더 해도 돼? 된다 의정부. 여러분 오늘 이거 한번 또 기획 콘텐츠 한번 찍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또 반응이 좋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면은 앞으로 이런 기획 콘텐츠 조금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시죠?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왔다 정진호.